1편을 두서없이 만들었군요. 자, 2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얘기를 못했는데, 그, 미꾸라지 사업은 사실 그 90년대 중반에 그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산 미꾸라지가 들어왔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서 저 아버지의 사업은 한참 올라가다가 내려간 거죠. 그때 뭐 가격이 10분의 1 했다 하니까. 근데 아직 아버지는 장사 잘 하고 계시고, 가게 나오고 계십니다. 자, 2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족사 제 이야기인데 이제 뭐 87년에 이제 그 데모가 많았지 않습니까? 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. 그때 87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어디 살았냐면 이제 경대생들이 경대교를 넘어온 거죠. 넘어와서 바로 대구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자꾸 내려온 겁니다. 그래서 내려오다 이제 원대동까지 내려온 거죠. 그 놀고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막 그 차선이 아주 넓습니다. 왕복 한 8차선 되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다 막 몰려서 오고 반대쪽에서 이제 의경들이 최루탄을 쏜 거죠. 자, 초등학교 6학년 때 최루탄을 처음 맞았습니다. 바로 앞에서 터졌는데 못 모르고 있다가 이게 앞에서 연기가 얼굴 쪽으로 확 와서 완전 뒤로 쓴 거죠. 그게 여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풍기 앞에 있으면은 빨리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너무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. 93년도에 수능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수능 1세대라 그러죠. 수능을 치는데 두 번 쳤습니다. 8월인가? 9월에 한 번 치고 그다음 11월에 쳤습니다. 두 개 친 거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내서 뭐 학교에 가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처음 바뀌어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경일대학교 제어교육과 갔습니다. 그때는 경일대학교가 아니고 산업대였습니다. 네, 산업대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. 저 대학교 가서 이제 처음 만난 게 있죠. 삐삐입니다. 처음에 이제 삐삐라는 게 처음 그때 생겼고 그래서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. 삐삐라는 거를 이제 개인 통신할 수 있는 걸 만났다는 게 지금은 핸드폰이 일상화됐고 뭐 2G폰에 3G폰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왔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누군가를 연락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흥분이었습니다.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삐삐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. 거기다가 그거를 처음 사고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그걸 보통 이제 청바지에 많이 이렇게 꽂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삐삐가 온다 그러죠. 그러면 진동이 옵니다. 진동이 막 오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처음에 느낀 그 진동은 좀뭐 변태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흥분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음성사서함이라든가 공중전화로 연락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게 지나고 제가 이제 94년도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. 그 당시에 군 미필자가 해외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. 한 2명 정도의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보증인이 얼마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세금을 낸다는 소리는 사업자를 가지고 재력이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만 그 당시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걸 하셨으니까 보증 서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모부가 계시는데 이모부도 그때 자동차 부품을 이제 하시는 그런 개인 사업자여서 그렇게 보증을 써서 제가 94년 12월 달에 이제 필리핀을 뭐 어학연수를 간 거죠. 어학연수를 갔지만 사실 뭐 저는 그냥 놀러 간 거죠. 놀러 가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게 가서 이제 2달을 있다가 그다음에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면은 드라마가 이제 그때 모래시계가 나온 겁니다. 그 1월 달인가 뭐 2월 달에 했는데 뭐 월화수목일에 쭉 달아서 쭉 연달아 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걸 못 보고 여기 와서 봤는데 놀라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딱 오니까 김건모의 이제 잘못된 만남 이게 확 뜬 겁니다. 한 번 듣고 다 외운 것 같습니다. 정말 뭐 삐삐 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만에 다 외웠었고 특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지금도 외웁니다.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완전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한 번만 듣고 바로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있다가 제가 96년도에 이제 공군에 입대해서 가게 됩니다.
제가 공군에 입대했는데 제가 간 곳은 여기 대구였기 때문에 공군에 간 이유도 뭐 자기 지역에 보내준다 해서 갔는데 저는 대구 팔공산 왔습니다. 이제 팔공산에 와서 이제 제가 그 레이더 부대에 있었습니다. 레이더 부대에 있었고 공군에 있었다 보니까 뭐 신문도 많이 들어오고 매거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왜냐면은 그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매거진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지금은 한창 좋을 때고 뭐 아시아에 뭐 용이 어쩌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. 그래서 제대를 하면은 잘 될 수 있겠구나. 98년도 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97년도 여름, 봄까지도 제가 봤을 때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발전이 되고 뭐 제가 계속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만 이제 좋은 미래 뭐 이런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였습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IMF가 12월인가 뭐 빵 터뜨렸지 않습니까?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국민들을 너무 눈을 가렸는데 98년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. 그 중간에 이제 99년에 복학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집 앞에 있던 큰 사우나가 있습니다.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넣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 논의 뭐 한다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사실 뭐 돈 벌라고 한 건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서 거기서 뭐 보통 이제 카운터 보고 키 주고 뭐 청소하고 수건 뭐 이렇게 정리하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.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많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뭐 생각해 보면 뭐 사우나가 그렇다시피 뭐 동네 문신 있는 뭐 깡패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오고 그다음 위치가 거기가 북구청 북부경찰서 앞입니다.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의경들도 많이 왔었습니다. 뭐 그렇게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우리 명절 때 뭐 목욕탕 사우나 많이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이 옷장이 엄청 많았는데도 그 감당이 안 돼서 막그 우리 바구니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이랬습니다. 거기에 옷 담아서 막 사람이 하여튼 엄청 왔습니다. 한 1000명, 2000명 왔습니다. 엄청나게 오고 그다음에 그 때밀이 아저씨 세신사라 그러죠.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한 명당 10,000원 정도 받았습니다. 근데 한 분당 그때 하루에 50명씩 세신을 하셨습니다. 밥도 못 먹고 그만큼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. 뭐 이런 보통 뭐 기준품은 뭐 카운터에 맡기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뭐 롤렉스 시계 뭐 금부치를 막 맡기는 겁니다. 근데 뭐 목욕탕 카운터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맡기면은 제가 어떻게 뭘 하질 못합니다.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. 너 카운터 밑에 넣어놓고 너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시계도 처음 받고 그래서 뭐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99년도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잘라서 뒤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